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에 달린 것은 얇지만 얇게 대충 주워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중독입니다.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은 당당한 코너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특히 그 중에도 지브리 특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우. 저희가 이번 방송은 각자 이제 한 작품씩 딴 지브리의 그 작품을 보면서 네네.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처음은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제가 선택한 작품은 추억은 방울방울입니다. 와, 아하. 무슨 작품인지 모르겠다. 진짜 이름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네.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 얘기하면은 이름만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나도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좀 놀랐던 게 음. 다른 작품들은 제가 안 봤던 작품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지브리 네. 그래도 스튜디오 작품들 음.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다. 이건 깨끗하게 안 봤을걸? 와, 추억은 방울방울 금시초문이더라. 제목 자체도 원래 딴 거는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보긴 봤었는데 유명하니까 이거는 제목도 처음 들어보는 느낌이 좀 아니 있었지. 나는 오히려 제목은 익숙했어. 아, 그래요? 뭐 제목 뭐 이렇게 지브리 작품들 리스트 이렇게 하면 이런 작품 있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고 나 거기서 봤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금시초문이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네. 그 마찬가지인 게 사실 지브리 하면은 뭐 네. 토토로, 키키, 월령공주, 센가치로 이렇게 메이저한 작품들을 많이 아세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은근슬쩍 삼삼한 작품들도 많고 아까 말씀 잘해주신 게 봉삼 씨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좋아하세요, 만화 좋아하세요,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아 나도 좋아해요, 뭐 저는 뭐 애니메이션 중에 뭐 토토로 제일 좋아해요, 아 지브리 좋아하시는 거나 저는 추억을 방울방울 제일 좋아해요. 그게 뭔데요? 뭐지? 가이낙스 건가? 급사해진다니까 갑자기 거기서 급사해진. 그래서 요 네네. 지브리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요 이야기 꺼내면 급사해지시니까 좀 참으시라는 거. 서로 어색. 맞아. 그런데 오늘 같은 시간에 이제 우리 김수플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자기가 각자 무슨 작품을 할지 얘기할 때 제가 그래도 좀 그 정닥터 다음으로 덕력이 있으니까. 네네. 예? 네. 전 없는데요. 네네. 나머지 패널들이 작품을 고르고 나면은 내가 좀 빠져가지고 안 봤을 만한 걸 하겠다 그러니까 역시나 다 네. 메이저한 거 다 고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뻔한 거 골랐죠. 그렇죠. 네네. 네. 추억은 방울방울은 1991년 작이고 네. 지브리 애니메이션이지만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닌 제가 이제 초창기 멤버인 타카코 이사오 감독의 네. 작품입니다. 네네. 네. 이야기의 시작은 결혼을 하지 않은 회사원인 여자 주인공이 휴가 일담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지금 생각하면은 약간 호캉스 그런 느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게 그 약간 김수폴님 좋아하는 타임머신물이잖아요. 아, 타임머신물이죠. 그다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80년대 시리즈.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제가 아니, 조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소름 돋게 요즘 한국 드라마에 저런 내용을 가진 드라마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한국 드라마를 김수폴님이 봤다? 과연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결심했습니다. 저 한국 저도 드라마 좀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 네네. 이걸 김수폴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는 알겠는데 음. 그럴 것 같으면은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시지? 뭐 약간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좀 다른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있어. 어떤 포인트들이. 네네. 계속해 주시죠. 네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임머신이에요. 작품은 이제 현재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서로 투영해 가면서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이야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좀 어지러울만 해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러면은. 근데 그게 전개가 굉장히 조용하고 뭐 스토리의 하이라이트가 빡 때리는 게 없어서 네. 매우 좀 편안하고 조용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거는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래하고 과거를 좀 넘나든다고 하지만도 굉장히 편했던 영화가 있죠.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에는 편했죠. 너무 편하지. 예? 너무 편하지. 너무 재밌고 너무 그렇지, 편하지. 그렇지. 굉장히 네네. 편하죠. 그런 영화는. 네. 뭐 터미네이터 2도 뭐 과거하고 현재를 넘나들고 또 뭐 사랑 이야기도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러브 스토리. 그렇죠. 따뜻한 가족의 네. 그죠? 그렇죠. 아들을 사이보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전사가 되어간다는 어떤 따뜻한 가족의. 뭐 근데 뭐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나라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네. 내 이야기 같은지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에요. 정말 네.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아니 진짜로.
이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조금 했고 여기 제가 어릴 때 이야기가 또 주가 반태미 정도 차지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학교가 나름 신도시에 세워진 새 학교였는데 네네. 약간 그 친일 감정이 있었나 봐. 아찔할 정도로 닮았더라고 옛날에. 거기 보니까 우리 평소에 방송에서 우리 김수풀님이 평소에 뭐 그 둠 이런 거 게임 하면은 친구들이 막 저 고자질하고 쌤한테 끌려가서 두드려 고자질 밀고 하고 거기서 보니까 추억은 방울방울 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장면 나오던데 막 이게 뭐 하나 학교에서 잘못된 일 있으면 막 한 놈 잡아내가지고 학급 회의 해가지고 한 놈 잡아내가지고 막 발본 새거 날락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막 공공연하게 이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 우리 김수분이 평소에 얘기해 주셨던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 어떤 생활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소름 끼치게 닮았죠. 네네네. 근데 좀 신기한 게 추억은 발굴의 주인공이 5학년인데 11살로 나오나? 뭐 그렇고 10살로 네. 나오고 우리는 5학년이 11살 아닌가? 그렇죠. 네. 5학년이면 12살이죠. 6학년 13살이고. 그런가? 근데 걔들은 만으로 하니까. 만으로 네네. 하여튼 뭐 그 9살 이후에 이제 10살 뭐 11살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세간에서는 중2병 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망나니는 9살입니다. 이게 그래요. 왜죠? 나이가 두 자리가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불꽃이거든. 나는 오늘까지 어린이다. 막 태웁니다. 9살까지는. 그래서 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원래 미운 8살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죠. 요즘에는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 그것도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운 5살 이러다가 이제 7살, 8살 점점 올라가더라고. 요새 네네. 죽이고 싶은 12살 뭐. 혐오를 멈추세요. 혐오 멈춰. 알겠습니다. 네. 다시 추억은 방울방울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말했던 주인공인 타이코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받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일본이 겁나 잘 나갔던 버블 시대라 가지고 네. 대부분 아마 휴가를 받아 하와이 놀러 간다고 생각했을 건데 의뢰 타이코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농촌으로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농촌으로 휴가를 간다 그래서 뭐 우리보다 그때 나름 이제 일본이 선진국이었으니까 뭐 일종의 힐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전개를 보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농촌으로 갔다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시골 사람들도 주인공인 타이코를 좀 서스럼없이 반겨주고 아무래도 좀 매년 왔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이 농사일도 이렇게 척척 해내요 주인공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와중에 이제 또 과거 해상 장면이 또 있고. 네네. 뭐 그런 타이코 곁에 이제 시골에서 동행하는 마을 청년 토시오가 있는데. 네. 뭐 약간 그 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은 좀 없어요. 네, 구체적인 묘사는 많이 나오지 않죠. 네. 근데 요거는 오로지 관객의 그런 좀 판단인 것 같아요. 매년 와서 뭐 이렇게 좀 정이 좀 쌓였다. 그런 거는 좀 약간 관객의 판단인 것 같고. 그런 거 치고는 사실 좀 너무 가깝게 지내던데.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도와주고. 그런 느낌이지. 현지처 같은 느낌이지. 예? 아니면 그게 아닐까? 신PD 칼춤 한번 같이 춰? 그런 느낌 아닐까? 첫 해 휴가를 왔는데 어떻게 하다 원나잇을 한 거야. 그 뒤로 주목해졌다. 나는 원나잇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계속 잭스 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또. 네네. 네. 신씨는 다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어.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막 내밀해 보이진 않지만 그죠? 은근하게 조금 뭐 정이 쌓인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그게 좀 마지막으로 갈 때 도시로 돌아가게 된 날 이제 타이코는 그 시골에서 신세를 지게 된 이제 집에 할머니로부터 마을 청년 토시오와 뭐 결혼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얘가 나쁘지 않은데 너도 좋고 우리도 널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타이코가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렇죠. 왕부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 자리를 뜨게 되는데 이제 도시로 돌아가는 기차에서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솔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지 아니면 그 시골 청년인 토시오에게 관심이 있었는 게 사실인지 기차에서 내려서 다시 시골로 돌아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난 근데 마지막에 보면서 그 괜찮아.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귀신 들린 것 같아. 그 그렇죠. 정도 줄줄 따라. 자기 초등학교 때 어렸을 적 자기도 나오고 자기 친구들하고 다 몰려와가지고 막 손 끌면서 막 즐겁게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귀신 보는 것 같은데. 난 너무 무섭더라. 와. 귀신 아니고 전문용어로 예토전생. 근데 어차피 마지막에는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떨쳐냈으니까.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뭐 저도 네. 결혼한 지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만은 어느 부분인지 좀 알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작품을 보고 일단 저는 무지하게 옛날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이 좀 마음에 들었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일단 옛날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다는 재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포인트를 좀 찝자면은 이제 작화 관점 포인트를 하나 찝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이 지브리 같은 경우에는 세간이 알아주는 그림 굉장히 잘 그리는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림 잘 그리고 연출 잘해 이러는 좀 뽐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볼 때. 맞아요. 네, 특히 거울씬. 거울에 맞아. 상이 반대로 맺힌다던가 아니면은 요렇게 그 뭐랄까요 거울에 거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울 안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 같은 거는 굉장히 그리기 까다로운 건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지브리 그리는 거.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집안에서 거울 보는 장면이랑 그다음에 그 마을 청년 토시오의 자동차에서 백밀러 보는 장면 보면은 그 상이 굉장히 잘 움직여요. 맞아. 그런 거 좀 보시면 재밌고 그다음에 그 투명한 물체 뒤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같은 거 그리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네네. 잘 그리거든요, 지브리가. 네, 그런 거 좀 관전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그 귀신을 우르르 나오는 엔딩 씬. 그다음에 그 주인공이었던 네네 말씀하시죠.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그 장면 좀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 자기의 옛날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추억에 있던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안내해 주는 거.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 장면. 그죠? 그렇죠. 아까 농담으로 이제 예토 전생이라고 어린 했지만. 시절에 대한 뭐 약간 후회나 실수 같은 것 좀 다 털어버리고. 맞아.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타이코의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것 중에 야구하는 씬이 있거든요. 네네. 요 야구 씬과 제가 이제 엔딩 씬을 좀 관전 포인트라 그러는 게 작가로서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다 따로 움직여요. 맞아. 네. 이 셀 애니메이션은 알다시피 손으로 다 그리는 건데 보면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 캐릭터들이 다 다른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갈아 넣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떠났지. 정말 어마무지한 장면이라서 이 영화 다 한번 보시고 그것만 하이라이트로 보셔도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재밌는 장면이고 그다음 요거 다음에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장면들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저는 이 애니메이션도 조금 옛날에 접했어요. 형 때문에 봤었었는데 일찍 봤었어요. 이것도 거의 국민학교쯤에 봤었었는데 그러면 더 공감이 갔겠네요. 막 이지매 하고 밟은 학교에서 좀 라이브 한 맛이 있었지. 은따 시키고 왜 얘기했냐 하고 뒤에서 아들이 화장실에서 여자 한 명 비난하고 막 이런 엄청 공감됐겠네. 그렇지. 그래서 특히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남았어요. 파인애플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요 장면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들어있는 게 파인애플이 그때도 일본에 좀 처음 들어왔지만은 파인애플을 처음 보면서도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파인애플 이거 비싼 건데 긴자에서 사오셨죠? 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긴자가 이제 일본에서 우리 압구정동처럼 정말 번화한 거리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원들이 많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거리. 그죠? 약간 그런 이미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좀 좋은 직업가 돈을 좀 잘 버셨다라는 그런 좀 반증도 좀 되고 좋은 물건은 긴자에 있다 뭐 그런 문화적인 좀 얘기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파인애플을 처음에 못 잘라서 자르는 거를 배워서 다음날 잘라 먹잖아요.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소소하게. 이거는 저도 좀 배우는 게 저도 옛날 미국에 학원 다닐 때 파인애플을 샀었는데 추억한 방울방울 본 게 있어가지고 저도 똑같이 깎아 먹었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군요. 그렇죠. 삶의 모든 지혜를.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 그 파인애플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잖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근데 또 그거 맛이 없을 수도 있지. 그거 또 결국에는 주인공이 사작했다고 그 막내 딸인데 가족 다 분위기 개 세져가지고 막 또 잘못한 놈 발본 세건 막 알죠? 못 잡아 먹어가지고 막 분위기 똑같이 만들고 막 그쵸. 내가 뭐... 이모락하면서 못 먹겠다 하면서 아빠 담배 피고 그게 뭐 일본 스타일인가 보지 뭐. 그래서 그 남은 파인애플을 타이코한테 올인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파인애플 먹고 싶다 해서 사놔놓으니까 맛없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먹잖아 주인공이. 땀을 쩍 너무 그 장면 보는데 괴로웠어요. 그거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역시 과일의 왕은 바나나야. 그게 생각나더라. 저희 엄마 젊을 때는 뭐 저희 엄마 아빠는 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젊다 그러면 굉장히 옛날입니다. 네네. 바나나에 그 사치세가 있었어요. 비싼 거라서. 비싼 거 너무 맛있고 그래서 부자들만 사 먹고 그래서 사치세가 붙어 있었어요 바나나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보면서.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 또 급식을 먹잖아요 애들이. 네네. 애들 급식 먹는 거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이제 학생들이 급식 먹는 모습이 다 달라요. 네. 이 테두리 안 먹는 애. 그다음에 이 속만 파 먹는 애 뭐 이렇게 좀 따로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서 뭐 야채도 뭐 이것만 양파만 안 먹는 애, 뭐 단무지 뭐 무만 안 먹는 애, 뭐 우유 안 먹는 애. 맞아. 네, 내가 우유 먹어줄 테니까 네가 양파 먹어줄래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것도 기억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급식을 했는데 남기면 안 돼. 역시나 당연하죠. 그랬겠죠. 그러면은 저기 뭐지? 억지로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펄 때 적게 풀면 되거든. 그렇군요. 근데 애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반에 있는 애들도. 그걸 몰라. 그리고 또 남기면은 또 그 밀고 하고. 밀고 하죠. 끌려가서 맞고 또 선생님한테 그죠? 억지로 또 남았는 거 다 먹고 막 울고 막 그죠? 안 봐도 비디오네요. 지역 같은 학교에서. 그래, 적게 풀면 옆에서 얘 이거 안 먹는다고 안 펐어요 하고. 맞아. 서로가 서로를 진짜 밀고 못해서 날렸거든 몇 건을. 전 너무 야극강식 아니야 거기. 여러분 우리 학교는 저기 그 틈을 보이면 죽습니다. 등을 보이지 마라 나에게. 그런 걸 아까 봉삼 씨가 얘기했던 집에서 담배 피는 아빠. 뭐 저희 어릴 때는 집에서 담배 폈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죠. 뭐. 잿더리도 있고. 근데 참 오랜만에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좀 소름 돋더라고. 야 집에서 담배 펴도 되나?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요거는 그 와이프랑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얘기했었는데 그 학교에 소각장이 저희는 있었거든요. 네, 저희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리어카 끌고 가서 소각장에다가 이렇게 쓰레기 넣고 태우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네, 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와이프는 좀 공감 못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요즘은 없나요? 요즘 없나? 없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게 애들이 갖고 가서 소각장에 태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안전에 위험하긴 하죠. 맞습니다. 나도 그 소각장에 태우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소방법 위반이다 진짜. 맞아요. 특히 우리 학교는 그 인적 자원을 최대한 관리하기 위해서 한 학급에 있는 그러니까 1학년이면 1학년 다의 쓰레기를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한 2명 정도만 가. 겁나 힘들지. 노동 착취였네 아주. 노동 착취였어요. 그랬다고 봐야지. 저 정도는 뭐 그래도 뭐 애교라고 봐야지 우리 김수불님 학교에서. 뭐 초등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오지 탄광이었다고 봐야지. 거의 뭐 3천 교육대 수준이네. 그렇죠. 사람도 하나 태웠겠대 소각장. 거기까지 간다고?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참 이거는 세상 사는 사람 똑같다 싶은 게 있는 게, 그 이제 그 타이코가 이제 시골에서 일을 하고 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쪽 마을에 이제 젊은 아이가 엄마한테 푸마 신발 사달라고 쫓아다니잖아요. 푸마 신발. 우리 때도 그 헬리우스하고 나이키 쪽 이런 신발 사달라고 엄마들 많이 쫄랐었거든요. 맞습니다. 조다씨 아니었어? 조다씨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한때는 뭐 베네통 이런 것도 좀 유행했었고. 맞아요. 그죠? 베네통, 엘레세 뭐 이런 거. 좋겠네요. 저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이게 대구에만 유행했었나? 트래블 폭스라고 있었는데. 있었죠. 맞습니다. 이거 그렇게 살려고 애들 그랬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런 신발이 있는지도 처음에는. 맞아. 그 빨간색, 노란색, 막 초록색 이렇게 된 약간
기장이 살짝 긴 단화 같은 운동화였어. 그죠? 트래블 복스. 약간 캔버스도 아니고 뭐 맞아. 뭐 가죽으로 된 캔버스 같은 모양.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는 처음 들어보네요. 약간 이상한 명품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뭐 막 되게 스포츠웨어도 아닌 것이 그쵸. 그런 메이커가 우리 초등학교 때 되게 유행했었어요. 한때 막 돌아가면서.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아, 이게 똑같구나. 사람들 저기 사는 게. 맞아.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수에서 본격적으로 어려지기 시작했는 게 분수 나오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타이커도 유년 시절 추억하면서 분수가 그때 수학을 빠았잖아요. 25점인가? 그렇죠. 많이 빠았더라고. 딴 건 잘하는데. 근데 왜 못하는지 이해는 할 것 같더라. 맞아. 그러니까 수학을 어릴 때 수학은 솔직히 외워야 되거든. 그치. 근데 얘가 근본적인 고민을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수학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였더라고. 왜 곱했는데 더 적어지냐고. 맞아. 그러니까 그 원리까지 이해할 수는 없는 나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수학 산수를 분수 전까지는 조금 했었었는데 네네네. 분수부터는 이 구구단으로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때부터 공부머리가 필요했었었는데. 그렇죠. 공부머리 개 빠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미리 보내드렸다. 그래서 그 타이커 참 힘들었겠다. 그러고 보면서 그런 생각 좀 했고, 그다음 또 뭐 참 비싼 거 학급회의 토요일 날 했어요. 저희도. 맞아요. 자리도 똑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하고 서기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약간 그것도 수업이라고. 그러니까 회의하는 거 자체를 토론하고 회의하는 거 자체를 공부하는 시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쓸데없는 것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안 그래요? 그쵸. 그리고 나는 그 장면에서 꼭 반만 한 명 있잖아요. 새침하게 일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차차. 맞아. 다 지가 이겨먹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약간 반장 같은 애들 있었어. 그런 애들.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거 뭐랄까 반장과 부반장을 돋보여주기 위해서 밀어주던 적폐 수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심지어 그것도 비싸. 애가 막 뭐 어떻게 급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막 수고들 야씨 니 때문에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것도 진짜 똑같았어. 막 그런 애들 있잖아. 막 쌤이 이제 수업 들어갈 때 쌤 숙제 검사 안 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비명지르 버리고 싶은 애들 한 명씩 진짜. 그러니까 자기는 해왔는데 억울하다 이거지. 맞아. 아우씨. 그래서 막 주변 일진들이 저 씨발 막 이러면서. 그 숙제를 열심히 해갔었어야죠 우리 신 PD님. 왜 숙제를 안 하고 맨날 오락하고 그랬습니까? 그래. 글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참 웃긴 게 누군가의 이야기인데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는 타이코라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 보고 나면 내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 중간 지점을 굉장히 잘 집어내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신발을 사겠다는 추억, 그 산수가 어려웠던 추억, 뭐 이런 게 다 있을 건데 그게 딱 내 얘기 같을 만큼만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디폴트 값으로 뭔가 돼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마치 그런 추억을 1000명한테 모아서 중간값을 낸 것 같은 것처럼 내 얘기 같더라 보고 나면은.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 이게 왜 좀 결혼하고 보니까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든 게 네네.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면은 다시 한번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네네. 결혼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죠? 그렇죠. 예, 결혼을 앞두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다른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위주의 사람을 살아야 되고 뭔가 좀 옛날에 나 그런 거 하고는 좀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우리 김숙불링 같은 이 문란한 생활을 정리해야겠다.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 방탕한 삶. 내 방탕한 삶을 정리해야겠구나. 내 멋대로 사는 삶. 그걸 다 정리했군요. 왜 말을 못하시죠? 왜 말을 못하시죠? 뭐라고 말을 해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얘기랑은 좀 다르게 약간 모순된 느낌인 게 아직까지 되게 옛날 일에 되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기수뿔님은 그거는 그거야. 속에서 다시 발전했어.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김수뿔님이랑도 좀 이어지는 건데 아니 타이콘 도대체 5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지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기수뿔이랑 이어지더라고. 아니 기수뿔 도대체
초등학교 때 도대체 뭐 어떻게 지냈길래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나 약간 그런 공통점이 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김수풀이 좋아하는구나. 언제 방송이 좀 유명해져가지고 시청자들이 초등학교 무슨 장르로 정해주고 썰 풀어주세요. 그럼 내가 다 할 수 있다. 정말 빌고 이런 거. 처음 듣는 얘기들 정말 많을 거예요. 깜짝 놀랄 건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 추월 방울방울도 보면은 이 타이코의 그 엔딩을 보면은 타이코의 유년 시절이 타이코를 작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타이코가 다시 돌아오면은 5학년 때 나를 데리고 오지 않을게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년에 이제 다시 휴가를 받아서 이 시골에 오면은 근데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고 자기가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까 바로 옛날하고 자기가 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면이지만 그 장면이 전 제일 실제 같았어요. 어떤 의미로는. 그래서 현실적인 연출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더 현실감이 왔다. 가장 현실적이었어요. 그거네. 지긋지긋했던 5학년 그러면서. 사실 그럴 수도 있어. 자기를 항상 그 앞으로 한 번 못 나가게 잡았던 게 그런 5학년 때였다고 하면은 그게 해소가 돼버리고 나니까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좀 마음을 먹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극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저는 오히려 좀 아이를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 입장이면은 같이 보시면서 옛날 얘기하는 것도 참 좋은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좀 잔잔한 느낌의 작품이에요. 전체적으로 그죠? 네. 맞아. 그래서 제가 졸았죠 보다가. 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김수불님 좀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그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농촌 총각 토시오하고 계속 같이 자동차 내에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타고 막 어디 데려다 준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 거기 보면 그런 디테일들, 자동차들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섬세하게 묘사해놨어요. 그죠?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봉삼 씨가 토토로 할 때 얘기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뭐 말씀하신 중에 얘기하면은 또 미야자키가 작은 차를 또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루팡에도 그 피아트 500일 거야. 작은 차가 나와요. 네네네. 그다음에 토토로에도 그 산발차 작은 차가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추억은 방울방울에도 작은 트럭하고 그 작은 차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관전 포인트. 그 감독이 좋아하는 자기가 그리기 좋아하는 물건들. 맞습니다. 그걸 꼭 넣어야 되겠는데 그 안에서 드라마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런 것도 재밌는 이제 작화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는 근데 이 영화 볼 때 되게 거슬렸던 게 있는데 네네. 평상시에 괜찮은데 애들 웃을 때 왜 팔자주를 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될 때마다 주인공 좀 너무 못생겼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이 작품이 굉장히 시간을 오래 들여가지고 프로젝트를 굉장히 천천히 이제 공을 들여서 한 작품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작화를 먼저 완성시키고 나서 더빙을 하잖아요, 후시로. 그게 작업이 빠르잖아. 왜냐하면 필요한 양만큼만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각본을 다 쓰고 나서 먼저 성우들을 섭외해서 녹음을 먼저 했대, 대사를. 다 해놓고 완성이 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성우 얼굴에 맞춰서 캐릭터를 그렸대요. 입모양 하나하나 똑같이. 나레이션에 맞춰서. 실제로 여자 주인공 목소리를 했던 성우 얼굴하고 그 여자 주인공 얼굴하고 똑같대, 표정이.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 몰라? 그건 몰라. 왜 그 팔자주름만 없어도 애들이 갑자기 다른 캐릭터가 되잖아. 맞아.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 내에서 개봉했을 때도 그 웃는 얼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웃는 얼굴 팔자주름 나온 장면에서 조금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약간 좀 무서웠어. 좀 기이한 느낌도 좀 있었죠. 그렇죠. 맞아. 근데 성우분이 실제로 팔자주름 좀 생겼대, 웃으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릴레이티를 많이 살렸네. 네네네. 그래서 뭐 끝을 얘기해 보자 그러면은 뭐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관람가라서 그냥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느낌인데 저는 어떤 의미로서 진정한 온 가족이 봤을 때 서로 얘기할 게 있고 재밌는 거는 이 추억은 방울방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가족적인 내용이 있어서 가족끼리 같이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기 때문에 제가 애기들이 막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어렸을 때는 정말로 학교 다닐 때 저렇게 했어? 저렇게 발본 3권 하고 밀고 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진짜 약간 리얼리티를 느낀 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제 옆반에서 여자애 3명이 탁탁탁 오더니 갑자기 야 너 누가 너 좋아한다 그러더라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맞아. 분명 한 반에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이벤트야 그거 진짜. 애들 와서 진짜 그랬어. 그러면 학교 전체가 떠들썩하지. 그런 일 안 하죠. 누구는 좋아.
안 돼요. 저 안 돼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 울고 막 울고 그죠? 맞아. 근데 사실이었어.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거였는데 네네. 울 것까지는 없었는데. 네. 그런 게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군가의 이야기지만 마치 내 얘기 같아서 참 재밌었던 추억은 버글버글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네. 네.